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서 한번 뉴스부터 정리해 보죠.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 저를 모시셨어요? 아, 당연히 우리 권 팀장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최고죠. 경제 기자 아니겠습니까? 진짜 최고죠. 네. 애 좀 불러다가 얘기 좀 들어볼까?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지. 아유, 모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항상. 네, 알겠습니다.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0.9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41%, S&P 500은 1.08%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예.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아니, 우리는 항상 스틸 헝그리 네. 아직도 수밖에 배고프다.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FOMC 얘기는 뒤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그 연준에서 예상대로 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된 부분들에 좀 안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그 럼프 형이 지금 이렇게 막 패대기 치고 있는 증시를 네. 이렇게 잘 다독여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리 인하 2번 하겠다는 얘기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라든지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불확실한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꽤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서 조금 그래도 좀 다독여 줬습니다. 그래서 그 GDP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많이 내렸네요. 예, 뭐 많이 내리긴 많이 내렸는데 네. 이게 뭐 그 전에도 2.1%가 뭐 워낙 큰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경제 성장률이니까 네. 여기서 하향 조정을 했지만 그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2.5에서 2.7로 높였어요. 네. 인플레이션도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경제 성장은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 실업률 전망 같은 경우는 4.3에서 4.4로 좀 높여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다라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장기 인플레이션은 뭐 대체로 잘 고정돼 있다. 뭐 금리 인하를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금리를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다독여 준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간밤에 뭐 시장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뉴스 하나하나 좀 보죠. 예,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그 전체 주주 수가 516만 297명입니다. 네. 계좌 기준. 519. 아니요, 주주 수 기준. 아, 그래요. 거의 네. 국민의 10분의 1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 주식 투자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관료라든지 그 재산 공개하고 나면은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주주 수가 516만 297명인데 소액 주주 수가 516만 210명입니다. 그러니까 87명을 제외하고는 다 소액 주주라는 얘기고 네. 발행 주식의 거의 70% 가까이를 소액 주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뭐 소액 주주라는 사람이 단일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네. 이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 퍼블릭 회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가가 5만 원대를 맴돌다 보니까 어제 주주총회에서는 거의 한 1,000여 명 가까이 오셨는데 여기에 이제 뭐 주가에 대한 성토가 좀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한 8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네.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지고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지금 이제 5만 원대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부분들을 보면은 그 주가 떨어진 것을 주주들이 언급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네. 주가 떨어진 것만 가지고 이제 기업에다가 비난을 하는 게 과연 이게 뭐 좋은 건가? 근데 사실 이게 뭐 화풀이를 하는 거는 뭐 일정 부분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주주라는 사람들이 경영진에게 요구해야 되는 거는 화풀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화를 거기다 낸다 한들 네. 그게 뭐 열심히 하라라는
어떤 독촉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죠. 이렇게 똑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1년 차트입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3.9%, 24%가 떨어졌고 하이닉스는 31%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다운 사이클에서 나타났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HBM을 못 해가지고 이제 AI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패착이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하이닉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메모리, 뭐 AI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들을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죠. 네. 그리고 그런 걸 이제 못한 게 결국은 주가로 뭐 반영된 걸 테니까 주가가 왜 이 모양이냐는 얘기는 이제 이런 거 잘해라는 뭐 그런 얘기로 이제 경영진들이 알아들어야 되겠죠, 뭐. 뭐 그렇긴 한데 네. 이렇게 뭐 매번 주주총회 때마다 주가 얘기만 하니까 이게, 네. 이게 8만 원에서 5만 원 내려갔던 거는 명백하게 다운 사이클의 네.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영을 잘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뭐 저도 자주 하던 얘기니까요. 네. 근데 네. 너무 주가 얘기만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하이닉스에 비해서도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종희 부회장은 뭐 근데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변화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네.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등 주요 제품이에서 압도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네. 사과를 했습니다. 음. 근데 이 부분은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한종희 부회장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이쪽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주주들 삼성 타이틀만 믿고 참고 기다렸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다. 네. 그러니까 타이틀만 믿고 투자하시면 투자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당연히 시장이 만족할 만한 반응을 얻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게 다운 사이클에서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네. 네. 최근에 5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후반대로 좀 올랐으니까 그게 이제 좀 시장에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긴 한데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한종희 부회장 얘기대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에 전용현 부회장도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게 좀 삼성도 주총할 때 좀 사과 좀 그만하고 이게 되게 많이 오고 진짜 많이 오거든요. 네. 주총에 이렇게 많이 오는 회사가 없겠죠. 회사가 뭐. 없는데 네. 정말 이렇게 국민적인 파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파티할 기분이 나요. 파티를. 아니 하겠지. 파티할 기분 내서 그죠? 나는 상황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막 주총회의 상징적인 삼성전자에서 막 파티하는 분위기 나면은 얼마나 자본시장이 좀 행복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영현 부회장이 HBM3에 진입한다고 해서 주식을 사셨는데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다. HBM4나 커스텀 HBM 같은 차세대에서는 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가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이건 언론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많죠. 그 HBM 납품 금물살. 거의 한 몇백 개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데 뭐 100번째 금물살입니다. 뭐 120번째 금물살입니다. 뭐 얘기하는데 결과를 보여줘야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그냥 결과를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뭐 기대감으로 야 혹시 뭐 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거 또 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고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턴가 그냥 일종의 그 뉴스 트레이딩 게임이 돼 버렸어요. 금물살이라고 나올 때 샀다가 금물살 아니니까 오보라 그러면 또 팔고. 네. 그러니까 요 단기 트레이딩하는 그런 완전히 잡주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신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배당금 2024년에 연간 9.8조 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11월에도 이제 자사주 10조 원 네. 얘기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올랐고 최근 네.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레가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올 거다. 네. 그리고 우리의 모건이죠. 거기가 또 이제 상향 조정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이제 다시 봄이 오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네. 근데 이게 그 최근에 현물가가 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취재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얼마 전에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그럼 최근에 그 현물 가격이 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네. 한번 같이 보시면은 최근 DDR5 현물 가격이 소폭 상승 중이며 일부 생산업체의 원비 나노 DDR5에서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 네. 고객 수요가 타 업체로 집중되면서 현물 시장 내 DDR5 출하가 감소한 것이 DDR5 현물 가격 상승의 원인인 것 같다. 일부 생산 못해서. 네, 일부에서 DDR5 원비 공정의 생산 차질이 좀 생겼다는 거죠. 불량이 네. 났으니까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상승을 미치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요 쪽에서 뭔가 좀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업사이클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급 쪽에서 뭔가 불량 발생해서 특정 업체가 공급을 못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가격이 좀 그러니까 이게 현물 가격하고 고정 가격은 조금 다릅니다. 네. 여기는 스팟의 가격이니까 훨씬 더 빨리 반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불량 문제가 빠른 시일 내로 해결이 되지 못하면 가격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리포트에서는 어느 업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원비 나노 DDR5에 불량이 발생했다라는 거 뭐 세 개 중에 하나겠죠. 삼성, 네. 하이닉스, 마이크론. 마이크론까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마음적으로는 마이크론이기를 네. 그냥 심정적으로 아예 확인을 못했어요. 네, 네. 이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다가는 일단 질의는 넣어놨는데 네. 확인은 못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이게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물론 주가 떨어져서 분위기 안 좋은 거 당연히 뭐 인정할 수 있고 뭐 주가 올라가면 또 뭐 주총 분위기도 좀 좋아지겠죠. 뭐 그건 그건데 말고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혹은 정말 내가 이 기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 테슬라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왜 전에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어떤 저 주주 하나가 뭐 FSD 요거 좀 뭐 언제까지 하는 거 뭐 연장 좀 해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아씨 안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오케이 뭐 6개월 더 연장 뭐 이제 이런 거 아마 했었죠. 제가 네. 그 주주총회에서 하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정을 하려면 이 기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이걸 이끌고 있는 실질적인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나와라.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저 경영인들이 나와갖고 뭐 우리 뭐 무슨 배당을 좀 늘려주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주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안 되는데 오케이 그럼 뭐 이번엔 뭐 4%까지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이제 결정할 수가 없이 이들은 그냥 한번 저희가 잘 회사 돌아가서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뭐 회의 해보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별로.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주총 분위기를 더 이렇게 막 활발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은 아닌가 생각이 좀 그거 든다는 잘하시는 분이 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그거 되게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게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재용 회장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주주총회에 등기 임원이 아니니까. 근데 등기 임원이 아니어서 안 나왔던 이유는 최근까지 재판받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올해 주총회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재용 회장이 등기 임원으로 복귀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전에 좀 나왔어요, 주총에? 그 전에 나왔었는지는 잘 그 모르겠어요. 양반이 이렇게 와서 주총에서 뭐 했다는 건데 별로 뉴스를 본 적이 없어갖고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분위기가.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총 이야기 첫 번째 소식으로 좀 전해드렸고요. 네. 워낙 이제 국민기업이라고 할 만큼 주주분들이 많으시니까.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그 꼭 주주총회 아니더라도 네. 그런 거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주주총회는 굉장히 그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배당 뭐 500원 받고 1,000원 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사회의 결정이 다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러는 건 좀 그렇고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좀 더 캐주얼하게 뭐 그것도 좋죠. 네, 네.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진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네. 해보고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종 소통의 자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의 자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주주총회 때만 네. 소통하냐. 그러니까 투표할 때만 그 나서서 얼굴 비치냐. 이건 좀 오히려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 투표할 때 아니라도 네, 좀 네, 더 네.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는 SK온이 닛산과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15조 원? 네, 근데 이거는 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단기적으로 뭐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근데 닛산의 전기차가 리프 아니에요, 리프?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15조를 할 수는 없고. 새로 예. 만들겠지 뭐. 네, 닛산이 이제 신차 16종을 전기차로 내놓기로 했거든요. 16종이요? 네, 앞으로 내놓을 신차가 30종인데 그중에 16종을 전기차로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커요. 근데 닛산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되게 만만돌이가 됐지만 네. 원래 글로벌 전기차 1위가 닛산 아니었습니까? 리프. 네. 그리고 지금 일본 전기차 시장 1위가 압도적으로 닛산입니다. 네? 모델은 리프고. 아니요. 사쿠라. 사쿠라가 그 있어요? 귀여운 거. 사쿠라네. 귀여운. 사쿠라네 그. 이거 사쿠라네. 예, 예.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보세요. 여기. 준비됐어요? 예, 판매 순위가 닛산이 3만 대고 2위가 테슬라인데 5천 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생긴 경차. 사쿠라. 예, 예. 이게 되게 잘 팔립니다. 미국, 일본에서. 네. 근데 일본이란 나라가 좀 특이해요. 일본 네. 자동차 시장 뭐 나중에 한번 얘기 한번 드릴 뭐 아시는 분도 많을 건데 경차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좀 조금만 사이즈가 커지면 세금을 엄청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게 그 일본의 자동차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 외제차의 무덤이라 그래가지고 네. 외제차의 규격도 안 맞아요. 얘네 경차는 우리 경차랑 또 달라요. 글로벌 경차 기준보다 훨씬 더 작은 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시장인데 지금 SK온이 솔직히 전 닛산도 좀 걱정되긴 해요. 네. 뭐 혼다랑 합병한다 그래가지고 뭐 되네 안 되네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SK온도 이제 배터리 3사 중에 하는 후발주자지만 이 제일 큰 파트너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이고 네. 이것 때문에 좀 근근히 잘 살고는 있는데 거기에 또 그 다음 큰 파트너가 포드인데 포드도 이렇게 장사를 되게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제 꿈은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 그러니까 배터리 3사의 SK온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러니까 물건 팔아야 되는 포드가 지금 못 파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켄터키 2공장 양산 같은 것들이 네. 지금 거의 무기한 연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공장들이 이제 거의 뭐 유유자산 무수익 자산처럼 네.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닛산과 이제 그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또 다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LG엔솔에 비해서 SK온의 고객사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좀 LG엔솔은 뭐가 됐든 전기차가 다시 수요가 살아나면은 LG엔솔은 살아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SK온은 포드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납품처가 한정적이어서. 예,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일본 배터리,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회사의 납품 포트폴리오가 생겼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의 공장 원조 전원대들의 어떤 선점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네. 28년부터 SUV 2종, 세단 2종, 그 4종의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인데 요거를 이제 그 SK온이랑 같이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닛산은 2030년에는 이제 그 전체 모델의 60%를 전기차로 공급할 계획이라 네. 여기에 주요 파트너가 SK온이 되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조제 공장이나 이런 데들, 이제 합작 공장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 공장 풀 가동되면은 SK온도 미국에 거의 180기가와트시 정도의 규모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다 지으면은 진짜 SK온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 지으면요. 네. 아니 산다는 사람이 산다 그래놓고 안 그렇죠. 사가니까. 네. 그래서 좀 이번에 뭐 어쨌든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보고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조 원 증자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주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주총하면서도 뭐 아니 뭐 차입을 할 수도 있고 꼭 주식 발행을 했어야만 했냐. 네. 그랬더니 그 최주선 대표 얘기는 1년간 순차입금 이거는 김종성 CFO 얘기구나. 네. 1년간 순차입금이 5조 원이 늘어났다. 네. 그러니까 좀 빌릴 만큼 많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여기서 만약에 그 차입으로 하는 것과 증자로 하는 것 사이에서 기업 가치가 어디가 더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 증자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적했던 이 주주의 그 지적은 저는 굉장히 좀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래 뭐 이렇게 그 유상증자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네. 최소한 밸류업부터 발표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니네가 지금 회사 어떻게 이끌고 가고 주주가치 제고 어떻게 할지 얘기하면서 주주한테 손을 내밀어야지. 네. 그냥 주주한테 돈 필요할 때만 손 내밀어 놓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게 뭐 말이 맞냐라는 거는 이거는 수서가 이 주주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밸류업 계획부터 발표를 해야지 주주가치를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만 나타나는 국회의원들 욕 먹는 것처럼 네. 기업들도 꼭 돈 필요할 때만 주주들한테 IR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중점 심사 대상으로 거론을 했다가 그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권신고서 심사를 처리할 예정이다. 네. 투자권은 전반적으로 수긍할 만한 내용이고 좀 더 빠르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실무팀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복현 원장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때 우리가 이제 증자 같은 거 하면 투자자들이 봤을 때 중자 목적에 맞는지 이런 네. 거를 보고서 중자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유상증자는 좀 누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금융감독원이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거 주주들과 시장이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면 안 돼요. 이게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의 어떤 그 규정을 잘 지켰는지를 검사하는 데지 네.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보면서 요 증자는 통과, 이 증자는 탈락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거의 약간 경영적 판단 같은 거 아닌가요? 경영적 판단이고 경영적 판단에 대한 책임과 어떤 그 저기 뭐 할지 말지에 대한 네. 부분들은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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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전에 뭐 두산건이라든지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 허가제 이것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가 뭐 났습니다. 갑자기 또 취소하고 뭐 30 며칠 만에. 재지정한 또 확대 지정하고 이게 네. 뭐 하는 짓인지 요거 한번 뉴스 좀 정리해 주실까요? 정리 다 하신 다 것 한 같은데요? 건가요? 끝.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야 송파 쪽 아이고. 그다음에 청담 몇 군데 하여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해제했었잖아요. 예, 예. 여기 집 사고 팔 때는 이거 무조건 구청장한테 뭐 허락 받아야 돼 이게 있었는데 네.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근데 이제 그거를 없앴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한 거죠. 예, 예, 그 오쏘공이라고 좀 부르고 있는데 오모님이 오세훈 쏘 시장님이 올린. 쏘신 작은 공이라고 오쏘공이라고 부르는데 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그 잠실 삼성 대치청담을 뭐 예전에 전격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던 지 35일 네.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남 3구에서 그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니까 해제 구역을 재지정을 하면서 더 넓은 구역을 묻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40만 가구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원천 금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이 되기로 했는데요. 일단 지정 기간은 이제 9월 30일까지 6개월 네. 동안 진행이 되고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럼 보면은 이전에 강남 3구와 용선구 전체 면적이 142.2km 이 평방킬로미터인데 기존에 허가구역이 재지정돼 있던 31.55 평방킬로미터를 제외하고 110평방킬로미터가 확대 지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동지역 단위로 이렇게 그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었는데 네. 이거를 구 단위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매번 규제에서 제외가 됐었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하고 네. 용산의 한남동 일대도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안 그래도 이게 그 저 강남 쪽 아파트의 뭐 신고가 사례들에 대한 뉴스가 네. 좀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 정부나 서울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책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뭐 다시 재지정한다라는 게 굉장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
정말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을 건데 그 부분들을 다시 지정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막았으니까 그럼 그 여기가 안 되면 아랫단을 그 옆에 있는 지역들 튀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었고 네. 또 여기에 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과 그 신통기획 재건축 재개발 단지 같은 지역에서의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유지한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떠십니까? 아니 이거 뭐 잘못됐다 싶으면 빨리 되돌리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뭐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게 해제할 때 이 우려가 전혀 없었거나 몰랐거나 이거 해제하면 가격 더 뛸 것 같다는 그 예상을 못했다는 게 난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해제했더니 갑자기 막 가격 막 급등해. 그냥 아닌가 보다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렇죠. 근데 그거 해제할 때 오를 거라는 예상을 못 할 수가 있나? 너무나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뻔하게 예상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들은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긴 져야죠.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만약에 어떤 결정이 통해서 나왔다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지. 네. 근데 이제 딱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걸 해. 그래서 그 일이 벌어졌어. 그럼 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우리 이주호 기자 같은 경우도 책임지고 나가라. 아니 이주호 기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선대에서 이렇게 뭐 탈모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예상이 되잖아. 아 그렇죠. 아, 예상되죠. 그쵸. 근데 뭐 약도 안 먹어, 막 스트레스 받아, 술 마셔, 막 뭘 해. 이러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제가 그럼 이주호 기자가 누구한테- 그걸 어떻게 사전 대비합니까 그걸? 그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아니 되죠? 그거는 사전 대비가 가능하죠 이제는. 네. 그 헤어 그로우 탈모인을 위한 그 치료기가 나왔잖아요. 이걸로 네, 그걸 하시면 되잖아. 아 이젠 뭐 아이언맨 필요 없고요. 자전거 헬멧 필요 없이 이걸로 이제 머리를 더 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그 헤어 토닉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독일 더마테스트 최고 등급을 받은 LBB 탈모 헤어 토닉 이런 걸 바르면 되잖아. 이런 것도 안 해놓고 빠졌다고 투덜거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 경고하시는 거죠? 아니죠. 저한테 경고하는 거죠. 나중에 빠져서 저 뭐 아유 난 뭐 부모님 탓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탓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빠지기 전에라도 혹은 조금 빠졌다 싶을 때 시작됐을 때 빨리 헤어 토닉 열심히 머리에 투두두둑 두드려 주시고 아니면 그러니까. 네. 이걸 몰랐냐고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빠질 거 알고 해야지. 있었잖아. 예. 머리 빠질 건 알고 있었는데 헤어 그로우를 모르고 계셨을 수 있죠. 헤어 그로우를. 요게 탈모 치료 의료 기기로 요건 이제 승인을 받은 거죠. 네, 승인을 받았고 요게 기계가 좀 가격이 있네, 그죠? 그렇죠. 네, 네. 원래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 하는 그런 제품인데 요걸 지금 핫딜가로 29만 9천 원, 29만 8천 원. 네, 29만 8천 원. 네, 그리고 물량이 몇 단 됩니다. 그러네. 네, 요거는 뭐 남자 그 탈모 형태 있잖아요. M자 탈모, 뭐 원형 탈모 이게 쭉 있잖아요. 네. 그 형태에 맞게 맞춤형 또 저주파 레이저를 이렇게 쏴줍니다. 네. 그래서 모두 선택이 있어요. 네. 여성분들도 왜 가면 보면 이렇게 가르마 있는데 막 펑한 분들 있잖아. 네. 그런 거에 맞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요 헤어그로 탈모 치료기,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이건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테니까 이게 찾아보시면 되게 편하게 돼 있네요.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잠깐만 보여주시면 진짜 로봇 같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로봇 같아. 원형 탈모이신 분이 해야 될 거. 그리고 이 탈모 위치도 다 있어요. 남성, 여성이. 이거 다 모드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내가 어디 문제 있다. 이거 딱 누르면 바로 거기가 좀 개선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아니 이거 쓰고 저기 애들이랑 놀아 좀 좋아하겠어. 로봇인 줄 알고. 애들이 로봇인 줄 알고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BB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네. 탈모 헤어 토닉은 요게 지금 머리에 약간씩 그
열 많은 분들이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이게 그 하필 식물에서 유리한 성분들을 쓰는데 그 어떤 걸 쓰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네. 확실히 그 머리 많이 나라고 그러나 그 새싹들 있죠. 브로콜리 싹, 알파파 싹, 양배추 싹, 새싹 밀, 무싹, 청경채 싹 얘네들 오. 네, 이게 자라나라는 거지. 그쵸. 그러므로. 세포 활동이 아주 활발한 네. 그 새싹들만 모았군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머리 쪽에 톡톡톡 두드리면 안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요, 뭐가. 네. 예, 그러면 시원하게 음. 예, 두피에 부담 없이 두피에도 이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원합니다. 이거 딱 네. 바르면. 아. 네. 유통기한이 2025년 7월까지니까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피부 무자극 인증도 다 받아놨습니다. 새싹에서 추출했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될지 뻔히 감이 오시죠? 새싹처럼 예, 솔솔 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빨리 머리 좀 빠지는 걱정하시는 분들 괜히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예, 그 예상되는 일을 지금부터 막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시간 좀 지나면 나중에는 돈 엄청 씁니다. 이것도 했다가 안 돼서 저것도 했다가 안 돼서 저것도 했다가 안 돼서 그때 돈 쓰지 마시고 네, 미리미리. 미리미리. 네. 자, 이게 또 유경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편하네요. 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뵐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